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건강에 좋으니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남성 대부분은 섬 건강을 위해 물을 잘못 마시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심지어는 잘못된 종류의 물까지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혈액순환, 에너지, 그리고 발기력까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이 성기능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팔수가 어떻게 성기능을 서서히 저해하는지, 그리고 50세 이후에도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달기를 촉진하는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물을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성기능 향상제 중 하나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리스본에 있는 제 진료실에 67세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양제도, 약도 말이죠. 20분 정도 대화를 나눠보니 그는 하루에 물을 0.5리터밖에 마시지 않고 나머지는 커피, 식사 때 마시는 레드와인, 그리고 주말에 마시는 맥주 몇 잔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6주 만에 단순히 수분 섭취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성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간단하지만 종종 잊히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발기는 본질적으로 수압과 같은 현상입니다. 정원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압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발기 조직이 팽창하고 단단해지려면 지속적이고 강력한 혈액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액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완전한 달기에 필요한 적절한 압력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이러한 현상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약간의 팔수 증상을 보이는 남성들은 발기가 약해지거나 발기가 오래 걸리거나 빨리 가라앉는다고 호소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체는 단순히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절약 모드에 돌입하여 뇌, 신장 및 기타 필수 장기에 우선적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안타깝게도 생존 우선순위에서 음경은 높은 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는 발기를 원하더라도 신체는 발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빨대로 물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쉽죠? 이제 같은 빨대로 시럽을 밀어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혈액이 걸쭉해지면 동맥, 특히 음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동맥을 통해 빠르게 흐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50세 이후에는 콜라겐 변화, 산화질소 생성, 플라크 형성 가능성 등으로 혈관이 탄력성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맥이 이미 약간 뻣뻣한 상태에서 느리고 끈적한 혈액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아마도 모르고 있을 탈수의 숨겨진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자신 있게 물을 많이 마신다고 말하지만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커피, 차, 탄산음료, 심지어 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음료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커피와 홍차는 약한 이뇨 작용을 하여 신장을 자극해 수분을 더 빨리 배출하게 합니다. 즉, 한 잔 마실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코올은 더욱 심각한데 체내 수분 유지를 돕는 호르몬을 억제하여
소변량을 늘리고 탈수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벼운 탈수 증상이 항상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증이나 어지럼증이 없더라도 몸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 중 하나는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옅은 노란색의 집처럼 옅은 색깔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변 색깔이 지속적으로 짙은 노란색이라면 몸이 수분 부족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징후는 오후 중반에 느껴지는 피로감, 즉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무겁고 나른한 느낌입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혈액량이 약간 감소하여 신체가 자원을 절약하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은 노화의 징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탈수와 마그네슘, 한륨과 같은 전해질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미묘하지만 중요한 징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침 배변 횟수가 줄거나 약해지는 것인데 이는 최적의 혈류와 신경 신호 전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늘 목격하는 흔한 수분 섭취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공황 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남성이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특히 성관계 직전에 갑자기 두세 잔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몸에 수분을 급격하게 공급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부종뿐만 아니라 두통, 현기증, 심지어 근육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급격한 수분 보충입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몸을 건조하게 둔 다음 밤에 한꺼번에 여러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꾸준한 수분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세포, 혈관, 그리고 발기 조직까지 모두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될 때 더 잘 기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갈증은 늦게 느껴지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뇌에서 갈증 신호를 보낼 때쯤이면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적응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솔직히 너무 간단해서 무시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첫 번째는 내일 아침 큰 컵에 물을 가득 담아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 후 20분 안에 최소 300에서 400ml를 의미합니다. 밤새 우리 몸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7, 8시간 동안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신장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는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가벼운 탈수 상태로 깨어납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 물 한 잔은 우리 몸의 첫 번째 정화 작용입니다.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관을 활성화하며 신장이 밤새 축적된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혈관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히말라야 핑크소금 한 꼬집과 레몬 반 개의 즙을 넣어 드세요. 이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금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천연 미네랄은 적절한 근육 수축과 신경 기능의 필수적인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는 음경으로 혈액이 순환하는 동맥의 평활근도 포함됩니다.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제공하는데 이는 혈류에서 산화질소가 너무 빨리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쉽게 확장되도록 하는 기체입니다. 산화질소를 보호하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 제가 꾸준히 마시는 것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많은 양을 마시는 대신 45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약 반 컵 정도씩 마시면 됩니다. 마치 정원 호스를 몇 시간 동안 잠가 두었다가 갑자기 최대 수압으로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면 최적의 혈액량을 유지하고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인한 무기력감을 예방하며 심혈관계가 하루 종일 최선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나중에 관계를 가질 예정이라면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되 관계 45분 전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마지막으로 섭취한 수분을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관계가 뜨거워질 때 당광이 가득 차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의사 선생님, 커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아침 커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포르투갈 사람이니까요. 우리에게 커피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략은 이렇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커피의 이뇨 작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3잔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마시는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항상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분들께서 댓글에서 이 질문을 정말 자주 하시는데, 네, 수분 섭취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전립선 수술 후에는 발기 기능 회복을 위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은 조직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요실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밤에는 물 섭취량을 줄여 밤에 깨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낮에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성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며 건강한 신장과 부신 기능에 크게 의존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체액량을 조절하여 호르몬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이 두 기관이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불행히도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은 좋은 조합을 이루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음경으로 혈액을 밀어넣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에서 척수를 거쳐 골반신경을 통해 음경의 평활근으로 매우 정밀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 근육이 팔수되면 신경세포 내부와 주변의 체액 균형이 깨져 이러한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발적인 흥분이 줄어들거나 발기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신호 전달이 지연되어 발기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 자체만으로도 강력하지만 적절한 수분 섭취와 다른 섬기능 향상 습관을 병행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비트, 시금치, 베리류, 연어처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품은 동맥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수분이 충분하면 이러한 영양소가 필요한 조직에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20분 동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로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라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며 근육이 더 빨리 피로해지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또한 질 좋은 수면은 이러한 모든 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대부분의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합니다. 탈수는 이 과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더 자주 깨게 만들고 밤에 졸음을 더 심하게 만들어 깊은 수면 주기를 더욱 방해합니다. 저는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남성들이 단 한 가지 변화만으로 친밀감과 에너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활력과 자신감, 능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면 심장, 혈관, 신경, 호르몬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에 레몬과 핑크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셔보세요.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면 다음 한두 주 동안 에너지 증가, 기분 개선, 그리고 발기력 향상 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은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온몸에 이롭습니다. 이상적인 수분 섭취 일과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오전 7시 기상. 레몬과 핑크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 400ml. 오전 8시 30분 첫 커피. 괜찮아요. 하지만 바로 물 한 잔을 더 마시세요. 오전 10시. 물 반 잔 점심. 식사 전에 물 한 잔 오후 2시, 반잔 오후 4시, 또 반잔 후 이 시간대는 보통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인데 물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후 6시,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오후 8시, 마지막으로 반잔 후 하지만 밤에 깨지 않도록 그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저 습관의 문제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2주 후면 자동으로 익숙해질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제 환자분들 대부분은 10에서 14일 안에 변화를 느낀다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에너지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마지막으로 성기능이 개선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수분 섭취량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약물은 체액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성의 경우 수분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은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남성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움이 될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남성 건강 관련 모든 영상 알림을 받아보세요. 저는 그라사 프레이타스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을 잘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